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.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. 우리 4개 도시만 합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고요. 인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. 이름만 특례시고 그럼 특례가 없으면 이거 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?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 특례시입니다.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있을 수 없다.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4개 도시. 이 중 오늘 만나볼 도시는 사통탈달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. 게다가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기까지 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곳. 이제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. 특례시 그 마지막 이야기 지금 수원시와 함께 시작합니다. 백만 도시가 가는 길, 특례시 미래를 열다. 오늘 마지막 시간은 수원시와 함께합니다. 지금 저희는 수원 전통문화관에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. 이곳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시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수원시 하면은 이런 역사와 전통, 문화 이런 것 말고도 첨단 기술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. 그런 수원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를 출범합니다. 시장님께서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? 예,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인구 100만을 돌파했습니다. 옛날에는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해줬는데 1997년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광역시를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습니다.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 권한의 차이입니다.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에 준하는 권한을 좀 달라 하는 것이 특례시입니다. 네, 시장님께서는 계속 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있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 필요한 겁니까? 우리 도시 규모는 이제 광역시 수준이 됐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그에 상응하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이를테면 울산시보다 인구는 많은데도 공무원 수는 절반이고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또 그의 절반입니다. 기초연금의 기준 재산액이 울산시는 1억 3,500인데 반해서 우리는 8,500입니다. 중소도시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는 모든 물가나 주택 가격 같은 것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더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. 불이익을 받는 거죠. 별도의 특례로 적용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한 것이 수원 특례시의 본질적 뜻이 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.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원 특례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될 권한이 무엇인지를 갖고 행안부와 또 경기도 이런 데와 협의하고 있고요. 또 특례시 시장단 협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 계속 우리의 요구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. 4개 특례시가 100만 도시 특례 사무를 발굴해서 이것을 이제 새 그릇에 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. 네. 이렇게 100만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2차 일괄 2항법에 담아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질화시킬 수 있죠. 수원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예. 이제 우리가 특례 시민이 된다. 예. 그러면 우리 삶은 뭐가 달라질까? 이걸 많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내년 1월 13일 이후 수원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? 우리가 사회복지급여체계에서는 워낙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잖아요.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. 이제는 중소도시 수준이 아닌 대도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때.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복지급여체계의 기본 재산의 기준을 우리 시도 대도시 기준으로 받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. 그다음에 우리 시 안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행정의 낭비가 아주 심했죠.
그래서 각종 인허가와 또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대폭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단축을 기할 수가 있죠. 특례시가 앞으로 내 삶의 질적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시장께서는 특례시 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. 특히 화제가 됐던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.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대중교통 중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때 타는 택시.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택시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에 승객 확보를 위해 수원시가 발벗고 나섰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수원 이택시.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 앱인데요. 택시 업체로서는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. 수원 시민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네요. 모두가 윈윈. 수원 이택시. 지난 한 5개월 동안 초기보다 한 5배 이상의 가입자와 이용 건수가 생겼어요. 특히 20, 30대 여성이 35%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안전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죠. 바로 이러한 그 공공 호출 앱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하게 됐다. 그것을 우리 수원시가 먼저 열었다.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. 또 화제가 됐던 게 시장께서 그 SNS에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. 그 60년 넘게 있었던 성매매 직결지가 마침내 폐쇄됐다.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수원시와 시민의 수건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. 1960년대 초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.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이곳이 지난 5월 3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. 여성 안심거리 지정으로 이제 획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집정촌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잠깐 수원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죠.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빨간 등 나오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게 사실 서울에서도 미안한 청량리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. 그런데 그렇게 잦은 폐쇄로 물리적 충돌 없이 간 것은 아주 다행스럽죠. 이렇게 집장촌이 잦은 폐쇄로 가게 된 것은 시 행정력과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룬 성과입니다. 결코 쉽지 않은 집장촌 폐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물리적 충돌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곳은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불과 300m도 안 되는 초역세권 지역입니다. 이곳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골목 상권 상인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함께 하려고 그러고요. 이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또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붉은 빛이 나는 데가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의 불빛이 나는 곳으로 탈바꿈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. 이제 내년 1월 13일 이제 특례시로 승격하면은 이제 수원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수원 특례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. 우리 수원은 첨단 산업의 도시이자 또 수원 화성을 품고 있는 역사, 문화, 관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. 또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사람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하죠. 이렇게 수원 특례시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서 주민자치, 지방자치를 앞장서서 선도하는 도시가 되면 이제 우리 시민적 자긍심도 더욱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. 우리가 열어가는 특례시의 모습이 행정의 효율성을 계속 성과로 만든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행정의 모습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와 자부심에서는 한 단계 높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도시를 수원시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 서 있는 수원시. 그동안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시민 중심, 사람 중심 그런 행정을 해오려고 노력했습니다.
아쉬운 점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정 부분 성과도 낸 것이 있습니다. 시민들의 품격이 높은 도시를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1번지 도시로서 앞장서서 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 발전해야 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100만 도시가 가는 길, 특례시 미래를 열다. 지금까지 장장 한 달에 걸쳐 특례시 대해 살펴봤습니다.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게 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,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특례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방자치의 꽃, 과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? 수원 특례시 화이팅! 수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.